너 뭐 하는 거야? 내가 졌네. 너 뭐 하는 짓이냐고. 구슬을 그냥 놓쳤어. 이거냐? 무조건 이기게 해준다는 게? 너 이런다고 내가 고마워할 줄 알지? 다시 던져. 나 다시 던져도 너 못 이겨. 좀 멋있게 좀 치게 해줘라. 혼자 개품 잡지 말고 다시 던지라고! 난 없어. 뭐? 너는 여기서 나갈 이유가 있지만 난 없어. 여기서 나가면 뭘 할까? 너가 물어본 다음부터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이유가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게 맞잖아. 그게 맞잖아. 너는 꼭 살아서 나가. 그래서 엄마도 만나고 동생도 찾고 제주도에도 꼭 가. 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오늘은 황동혁 감독, 각본, 연출의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상에서는 오징어 게임에 등장했던 영희를 페이퍼 아트로 만들고 있을 것이고요.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완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다음 에피소드가 궁금해서 하루 종일 시청했던 것 같고요.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후에 봤을 때는 조금 끊어서 시청을 했습니다. 저도 이 시리즈를 처음 볼 때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시간을 때우기 좋은 시리즈라 생각하고 가볍게 보았는데요. 첫 회차의 주인공 성기훈의 서사 장면을 보면서 각본을 굉장히 잘 쓴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내기를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성기훈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런 도박 중독은 나이가 먹어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도박 성향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신분과는 전혀 무관한 속성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따려고 도박을 하는 것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지만 사실 도박이나 내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을 잃을지 딸지가 결정되기 전에 주는 긴장감에서 엄청난 재미나 희열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큰 돈이 걸리면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주 희박한 확률로 성공을 하고 돈을 따게 된다면 그 기쁨의 감정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극한의 쾌락을 동반할 것입니다. 저는 성기훈이 경마장에서 벌었던 돈을 도둑맞고 딸에게 줄 선물을 구하기 위해서 인형 뽑기를 하는 장면을 보고 감독님께서 성기훈의 캐릭터를 제대로 표현해 주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얼마 없는 돈으로 인형 뽑기를 할 줄이야 저는 생각도 못한 전개였거든요. 성기훈 역의 이정재 배우님께서도 생활 연기가 얼마나 자연스러우는지 보는 내내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 시리즈를 보면서 조금 걱정되었던 부분은 고어한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였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스위트홈을 보다가 피를 너무 쏟아내서 시청하는 것을 포기했었거든요. 제가 좀비물도 많이 보긴 하지만 너무 적나라하게 상처 부위나 피를 묘사하다 보면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시각적인 잔상이 남게 됩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말을 더할 필요도 없겠고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비교적 묘사를 자제한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물론 의사가 등장해서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 시퀀스는 개인적으로는 아쉽긴 했습니다. 굳이 그 시퀀스를 넣었어야 했나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징검다리에서 떨어진 여자를 클로즈업해서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장면도 좀 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다 보니까 스포일러성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 시청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 멈추시고 시리즈를 먼저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위에 언급한 장면을 굳이 넣는 의도는 아무래도 미술팀의 스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연출가 입장에서도 특수효과에 돈을 많이 투입했는데 충분히 그 효과를 연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아도 투자가 들어간 특수효과 같은 부분은 감독이 편집할 때 넣고 뺄지에 대한 결정이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야기해 볼 부분은 조연 배우들을 얘기해 보면 좋겠죠. 오징어 게임이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 형식이라서 각 캐릭터별로 소사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이야기의 전개가 몰입도 있게 볼 수 있었고 감정이입도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장했지만 아무래도 악역 배우님들의 캐스팅이 기억이 남는 것 같은데요. 요즘 드라마에서 많이 등장하는 허성태 배우님이 아주 제대로 된 역할을 맡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드라마 터널에서 허성태 배우님을 처음 봤었는데요. 인상이 정말로 악역을 하기에 적합한 특징들을 잘 갖추셨다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 드라마에서는 러시아 말을 섞어 쓰는 설정 때문에 몰입감이 나쁘긴 했지만 인상이나 말투에서 느껴지는 감정 표현이 정말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서는 아주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맡으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욕을 할 때 진지한 표정으로 얼굴이 떨리면서 찰진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웃음 포인트가 생기면서 참 욕을 시원시원하게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호연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보는 배우라서 신선하기도 하고 캐스팅이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여성이나 남성이나 조연 배우들의 풀이 한국에서는 고정적이라는 느낌을 받긴 하는데요. 이렇게 신인급 배우님들의 등장은 드라마나 영화를 신선하게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도 배우들이 너무도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을 했다면 배우 자체에 씌어진 기존의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캐릭터로 탈바꿈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호연 씨는 아름답기도 하시지만 캐릭터의 말투도 남성적이고 담담한 톤이어서 남녀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할 만한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연기도 안정적으로 느껴졌고요. 드라마에서 주로 입는 옷이 책복이라서 그렇지 더 다양한 의상을 입을 수 있는 장면이 있었다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 외에도 박혜수님, 위아주님, 오영수님, 김주령님, 알리 역을 맡으신 배우님 등에 이르기까지 흥미롭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드라마에서 주최자 집단이 참여자들에게 강조하는 평등에 관한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들이 강조하는 것만큼 이 게임이 평등한 게임은 아니지요.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것을 게임 내내 강조하긴 하지만 주최자가 참여자들에게 넛지를 넣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넛지란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란 의미인데 성규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참가를 할 때 주최자가 직접 나서서 참여를 유도하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고 상우 같은 경우에도 자살하기 직전에 문을 두드려서 명함을 남겨놓고 참여를 유도하죠. 결국에는 주최자 집단의 재미와 탐욕으로 구성된 게임입니다. 위에 언급된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문장은 대부분 사기꾼들이 피해자들에게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다단계에서도 많이 쓰이는 패턴이기도 하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언젠가 나쁜 의도의 일에 개입되게 되시더라도 네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니까 어쩔 수 없어 라던가 넌 네가 해놓고 딴소리냐 이런 말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런 평등한 것을 강조하는 평등 못한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평등하지 못한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최자의 참가입니다. 1번 오일수는 한국지부 회장이죠. 자신이 어린 시절 재미있게 했던 게임들 위주로 게임을 편성한 사람일 테고요. 당연히 다른 참가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고 혹여나 잘못된 결과로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스토리에서처럼 죽음을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일수도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줄다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위험할 뻔했죠. 이 상황은 병정들이 주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연출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밤에 벌어진 참가자들의 난투극 또한 조금은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었지만 그 유명한 나 무서워 라는 치트키로 위기를 벗어나긴 했습니다. 주최자의 개입이 절정으로 이르는 순간은 성기훈과의 홀짝 게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깐부라는 핑계로 탈락될 성기훈을 살려준 거나 다름없었죠. 저는 이 부분을 처음 볼 때는 성기훈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있어서 운이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성기훈은 이미 주최자에게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간 평등의 밸런스 차이가 큽니다. 유리 징검다리 건너기 미션 같은 경우에는 운의 요소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죠. 순서를 정할 때도 앞번호를 선택한 사람들은 거의 죽는 거나 다름없고요. 달고나 게임 같은 경우에도 쉬운 모양을 선택한 사람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게 된다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은 통과할지 몰라도 달고나 게임이나 줄다리기에서 탈락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네요. 이렇게 평등에 대한 부분을 다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다음 시즌에 전개될 스토리에 대해서 예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결말은 조금 단조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는다를 지켜서 아쉬운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왕자의 게임처럼 첫 시즌에 주인공의 목을 따는 것도 임팩트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기훈을 탈락시켰다면 주최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대화가 결말치고는 조금 밋밋하긴 합니다. 자신이 삶이 너무 단조롭고 심심해서 이 게임을 주최했고 당신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있고 성기훈 자네는 운이 있긴 하지만 우승을 했으니 돈을 쓸 자격이 있다는 말을 남기고 죽죠. 마지막에 성기훈과 했던 내기는 오일수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졌지만 오일수가 그 장면을 보고 죽은 것인지 못 보고 죽은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기훈은 게임 주최자의 의도를 알게 되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돌연 이 게임이 다시 개최된다는 것을 알게 된 기훈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전화를 걸어 게임에 참가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라마가 끝나게 되는데요. 성기훈이 게임에 다시 참가한다 하더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임의 규칙도 전 시즌 우승자가 다음 시즌 대회에 참여할 수는 없다라는 규칙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성기훈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그리 풍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예측할 때는 성기훈보다는 프론트맨 또는 참가자를 모집하는 공유 씨의 스토리도 추가되어야지 시즌2의 스토리가 흥미롭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프론트맨의 프리퀄을 가져간다 하면 자연스럽게 위아준 씨는 다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최자인 오일수도 다시 등장할 수 있겠고요. 프론트맨이 가면을 벗고 참가자로 활약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겠고요. 전 시즌의 또 다른 프론트맨을 보며 누구일까 궁금해할 수도 있겠네요. 아예 무대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방식도 신선할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참가자들이 외국인이라서 연출하는 방식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을 듯 싶네요. 어찌되었든 저는 다음 시즌이 기대가 많이 되는 상태이고요. 다음 시즌에서도 흥미로운 요소들도 많이 넣고 시각적으로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